정치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총선 개혁이냐 반개혁이냐 선택이다. 4대 개혁은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국가 재설계다. 상향식 공천이 개혁의 완결판이다. 선거 전략은 따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4대 개혁, 공공, 금융, 노동, 교육. 자, 이것이 개혁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이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종말을 3년 연기한 것이 개혁입니까? 지금 수준의, 거론되는 수준의 노동 개혁이 올바른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 개혁은 뭐가 개혁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금융 개혁이 지금 수준의 개혁이 개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다른 대통령보다는 되든 안 되든 국가에 누적된 적폐를 해소하겠다고 손을 걷어 올리고 소매를 걷어 올리고 노력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4대 개혁으로 대한민국이 도약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선거 전략이 따로 없이 상향식 공천이 개혁의 완결판이다. 제가 국민들 앞에요 장담을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그렇게 자랑하는 상향식 공천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국민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저보고도요 얼마 전에 여기에 뛰어들으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한 건 아닙니다. 믿을만한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제까지 이 둘러리판에 끼어들기 싫다라는 입장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자, 이 지금 현재 상향식 공천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대한 허울에 대해서 하나 터졌습니다. 대전에요 새누리당 당원들의 조사를 해보니까 40명이 한 주소지에 있더라. 안 사는 사람이 그 한 집에 유권자 등록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당헌 당규에 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책임 당원이 되려면 월 2,000원 이상 당비를 내고 연일회 이상 당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책임 당원이 전국적으로 28만 명, 지역구별로 1,000에서 2,000명이 있고, 이분들이 6월달부터 시작될 7대3 국민당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선에서 3자격의 당원 투표를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자, 이들이 가짜면 이 상향식 공천이 개혁이 되겠습니까? 자, 전략 공천은 비민주의 극치다. 자, 상향식 현재와 같은 완전 100% 경선만이 개혁이다. 자, 김무성 대표의 계획에 의해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뽑혀 올라와서 얼마나 물갈이가 되어서 20대 국회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지 국민들은 두 눈을 뜨고 한번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김무성 대표는 상향식 공천에는 인재 영입이 맞지 않다 했습니다. 그러는 본인께서는 왜 소주 마시다가 날라 들어온 지발로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역에 가서 경선 붙으라고 조용히 돌려보내면 될 것을 인재 영입이라는 제목을 붙인 기자회견을 해줬습니까? 기존 당원들도 있는데 그게 인재 영입입니까? 그러면 기존 당원들 빼고 했어야죠. 김무성 대표는 선진화법에 대해서 국회의장 직권 상정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솔직히 국회 선진화법에 동의해준 국회의원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을 다 데리고 국민 앞에 석고 대제쯤은 하고 제대로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왜 그때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귀신이 씌었는지 정신이 나갔는지
혼쭐을 놓았는지 그때 상황을 설명을 한 다음에 진지하게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 말하듯이 그냥 쓱 사간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럼 앞으로 또 이런 일을 합니다. 자, 새누리당은요, 저는 선거를 앞두고 지금 국민들의 상황이 어떤지 총선 기획단을 71명을 확정했다는데 한번 그 기획회의 사무실에 사시지 말고요. 길거리로 나가서 자영업자를 한번 만나보시고요. 청년 비정규직이나 알바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시고 더 나아가서 파고다 공원에 가서 노인들도 한번 만나보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 가내수공업을 하시는 분들도 한번 만나보시고 공장의 노동자들도 한번 만나보시고 주부들도 한번 만나보고 대학생들도 한번 만나보고 한 다음에 선거 기획을 하길 바랍니다. 책상에서 하는 기획요, 현실과 동떨어집니다. 제가 굉장히 진지하게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새누리당이 하는 행태는 믿지만은 보수 세력이 패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놈의 당에는 전부 상류층 인사들만 있어서 현실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요. 현장 거리에 나가서 피부로 그들의 민생이, 국민들의 민생이 얼마나 위기인가에 대해서 한번 자각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국민 안전을 내어 걸고 집권을 했는데요. 지금 하루에도 곳곳에서 살인판이 벌어집니다. 뭐 어른들끼리 죽이고 죽는 그런 살인판은 그냥 어쩔 수 없다 칩시다. 부모가 애들을 때려 죽이고 굶겨 죽이고 학대해 죽이고 말라 죽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뭘 했습니까? 지금 국민이 안전합니까? 뭐 더 이상 하지 않겠는데요. 선거기에 길거리에서 좀 하길 바랍니다. 자, 문재인 대표요. 오늘 이제 물러간다. 뭐 발표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물러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김종인 선대위원장한테 정권 다 주고 공천권 주고 모든 권한 다 주고 물러나 버리면요. 그건 진노는 진노라 부를 수가 없죠. 오늘 물러나는 게 아니라 오늘 아마 선대위 구성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또 언제쯤 물러나겠다라는 본인의 입장 그리고 뭐 현재 정치적인 정세에 대한 본인의 판단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선대위가 어느 정도 정비된 뒤 본인이 판단할 때 당이 정비되거나 통합의 물꼬가 만들어지거나 영입이 일단락되면 이를 대의로 해서 후퇴하는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대표는 오늘 적절한 시점에 사퇴하겠다라는 본인의 입장을 제하긴 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표로서의 권한을 선대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넘겨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볼 때 한 2, 3주는 벌 겁니다. 그래서 설 직전에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러면 2주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설을 넘길 가능성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선대위 체제로 또는 선대위 내지 비대위가 통합된 사실상의 비대위급 선대위 체제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비대위의 구성은 최고위원회가 아닌 당무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표는 현재 정권을 선대위로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당은 당규에 없다라는 부분을 본인이 직접 말을 하지 않겠지만은 부각시킬 겁니다. 지금 넘겨주면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그렇다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시스템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당무위원회를 개최해서 본인이 주도해서 당헌 당규를 고쳐서
선대위가 비대위와 같은 역할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개편을 한 다음에 이렇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보일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표는 가기 전에 박원순 사람이라고 하는 김민영, 오성규 운동권 출신 박원순 사람 두 사람 참여연대 출신이고 뭐 사회단체 출신입니다. 이 마지막에 또 넣었습니다. 잘 나가다가 좀 3,000% 빠졌는데요. 박원순 시장과의 관계, 즉 박원순 사람 둘을 받아줌으로써 그래서 총선에 출마시킴으로써 박원순 시장이 본인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문인들을 영입하다가 운동권들을 이렇게 터냈다고 봅니다. 또 안철수 당에서는 문병호 의원이 박영선 그리고 천정배 두 사람을 영입하는데 박영선에게는 당 대표와 서울시장, 천정배에게는 이 격려해서 좀 따뜻거려 줘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다. 이게 지금 또 화제가 됐습니다. 자, 박영선 의원은 노련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 지금 저때까지 버텨서 당 대표급까지 왔죠. 그냥 당 대표 제가 볼 때 확실한 공천에 대한 실세에 대한 확인을 안 해주면 안 맡을 겁니다. 그렇다고 안철수 의원이 실세 당 대표를 박영선 의원한테 넘겨줄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안철수 의원은 2월 15일까지 20명을 끌어들여야 되는데요. 지금 13명인데요. 나와서 아직도 그 당에 안 간 사람도 있고 나오려는 사람들이 지금 서너 명 있었는데 주춤해졌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다, 안 나가겠다고 있습니다. 전북 의원 9명은 탈당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의 추락이 멈춰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새정년의 더민주의 지지율은 이제 어느 정도 고정되었고 호남의 지지율도 둘이 팽팽해졌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 코너에 좀 몰렸습니다. 최근에 뭐 국부론 발언부터 시작해서 영입 인사 철회에 대해서 사과 뭐 여러 가지로 악재가 겹쳐 있는데요. 자, 정치 기술은 꼼수라도 세월이 때가 묻어야 느는데요. 지금 안철수 당이 안철수 사당화 논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데 자꾸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올 건데 사람은 필요한데 물갈이는 하고 새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넣으려는 사람들을 겁을 주니 넣으려다가 다시 뒤로 돌아갔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 정치 좀 이렇게 많이 배워야 됩니다.